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젯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을 때 잠자리에 들었고 오늘 아침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이렌 소리에 예상대로 잠에서 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는 JNS 최신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핵심은 레바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이란 경제에 대한 압박과 이란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아침 사건들의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이란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이스라엘 항공기 공격을 예상하여 일부 석유화학시설과 이란 미사일 기지의 다른 위치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대공 방어 능력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 공군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은 실제로 무관한 분쟁에 보복하겠다는 이란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됐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그들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많은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장기간의 평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바논 총리 자신이 이란과 그 개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헤즈볼라에 대한 경멸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자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이 개입하고 있는 걸까요?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동맹을 구해야 하고 이 동맹은 이란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정한 시아파로서 이란인들과 같은 종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마스는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동 내에서 자신들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바논 시아파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레바논 정부는 공개적으로 그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최근 며칠간 이스라엘 레바논 간 진행 중인 합의를 무너뜨리려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 협정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대화를 복원하고 레바논 정부의 주권과 레바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서류상 합의 이상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40년이 넘는 시간 후에 레바논 정부가 마침내 레바논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헤즈볼라는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를 장악해온 것은 오로지 친이란 축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와 그 존재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시아파 인구도 헤즈볼라에게는 문제입니다. 그 인구 자체가 남부 레바논의 고향에서 뿌리 뽑혀 지금은 리타니 강과 베이루트 사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뿌리 뽑혀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헤즈볼라를 비난하며 헤즈볼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 또한 헤즈볼라를 도우려 하고 있고 지금 레바논에서 그들에 맞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 경제의 남은 부분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마침내 핵무기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란에게는 분명하고 미국에게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핵 능력과 농축 우라늄을 넘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란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 후 이스라엘 공격을 원했습니다. 그땐 이스라엘도 공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에게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 서방,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해온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습니다. 이익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조율되어 있습니다. 서방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존 언론도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실제로 자신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국 이해했을까요? 오늘 아침 일찍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보복한 사건 이후에 이란 언론이 그 사실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기관과 연계된 라잔 뉴스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대화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언론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언론을 이용해서 한 것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에 의해 조율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봤습니다. 아직 그런 인식은 없으며 이스라엘 언론과 서방 언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은 네타냐후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 언론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과 이스라엘을 위한 네타냐후의 이익이 무엇인지만을 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론을 이용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야당은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 그들은 네타냐후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며 트럼프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보복한 후에 다시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고 나서 그들은 모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서 선거를 연기하고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여기서 계속될 겁니다.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기습 공격할 수 없고 센트컴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군의 모든 기지를 중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 중에 미국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란의 기습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협력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며칠 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웃들을 만나고 휴전이 시작된 이후 지난 60일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마다 대피소로 달려가 운동을 합니다. 텔아비브에서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실 대신 카페에서 일합니다. 거기 앉아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근처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서 계속 일하지만 그곳에서는 신호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이 지연되는 핑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매우 강인하고 결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위협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도, 레바논과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동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되 그건 새로운 일상입니다. 즉, 아브라함 협정이 진전되고 이 지역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가 테러와 이란 같은 정부에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 전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건 네타냐후와 트럼프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제 최고의 조언은 아무도 그들을 분석하거나 그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며칠 안에 우리가 보게 될 놀라운 일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 시먼입니다. 예루살렘 JNS 스튜디오에서 전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앞으로 며칠 동안 저희가 올릴 추가 소식을 위해 JNS 유튜브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